미국과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외무장관 담판까지 지었지만 결국 이견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잠시의 유예 기간을 벌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경우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의 대피를 지시하였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됩니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에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혹독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제재 경고안에는 대한민국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소식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불리는 나토란 국제 군사기구로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서방 국가들의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군사동맹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도 군사동맹을 만들었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불립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1990년 소련이 해체되자 2004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된 국가들이 나토에 합류합니다. 러시아는 물론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현재 나토는 계속 회원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몇몇 중립국을 선언한 국가 외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과거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련이 해체되긴 했지만 러시아와 과거 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유라시아 관세 동맹 등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는 러시아에게 치명타로 다가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수는 약 4,300만 명으로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합니다. 러시아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쪽으로는 벨라루스와 닿아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유럽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이자 서방 세력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천연가스를 유럽 지역에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중 다수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역에 넘어갈 경우 자신들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에 유례없는 강도의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크게 금융제재와 기술제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제재로는 러시아 최대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에서 퇴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200개국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국제교역이후에 은행 결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국제교역이 마비되고 맙니다. 기술 제재로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수출 제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관계자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연맹의 최고 경영자들과 컨퍼런스를 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로 제조된 반도체, 컴퓨터, 소비재 가전, 정보통신 장비 등에 대러 수출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휴대전화, 노트북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소비재 수출도 통제할 수 있다며 미국 제품뿐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의 제품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주요 가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과 반도체가 워낙 세계적이고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카드로 쓰인 것입니다. 미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서방이 우려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것이라며 서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러시아의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밝힙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무기와 군사교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군사기지 설치와 훈련 등의 계획을 세우는 등 우크라이나 정권을 부추기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무력 침공을 시도하는 전면 군사 행동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현장에서의 병력 이동 규모를 고려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장 명백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러시아 병력 규모는 12만 명이 될 것으로 보며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의 24개 전술 대대를 보유 중이며 추후 64개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고립하고 불안정하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으면 누가 침략자인지 명확하지만 추적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면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푸틴이 원하는 사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중군사 전술도 거론됩니다. 러시아는 공공연한 군사 행동과 다른 중군사 전술, 이른바 그레이존 공격이라는 조치를 사용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레이존이란 명확한 국경 침공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 지대를 뜻합니다. 전면에 탱크를 밀고 나가는 군사 행동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침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 전쟁,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게 관여하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생 독립국이 됐을 당시 옛 소련이 보유했던 핵무기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176개의 핵미사일과 2,8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이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요. 하지만 이 안전보장 약속은 20년 만에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정규군이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영토의 침공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랜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칠러 세력인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대립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며 사실상 제스처만 취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를 완충지대로 인식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지역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안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만약 침공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군사적 공격보다 무서운 것이 경제 제재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가정과 반도체를 받지 못한다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요 경제적 제재 수단이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이러한 국가에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가 주요 경제 제재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모든 군사 안보 문제의 이면에는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기술 제품들이 러시아의 전쟁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군이었습니다.